이어서 개념 원리로는 18페이지 한번 펴볼게요. 18페이지 가보면 필수예제 5번 문제 보이고 거기 그래프 딱 나와있는 거 보이지? 그랬을 때 내가 방금 개념 강의하면서 그래프 그려가지고 뭐 자극한이 어디겠고 우극한 어디겠고 함수가 어디겠고 뭐 존재하겠고 수렴하겠고 그런 거 다 얘기해줬었잖아. 그런 것들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다라는 거지요. 보면은 대충 뭐 x가 0일 때는 그래프 보면 뭐 자극한이랑 우극한 값이 3으로 동일하겠지? 그래프 한번 쓱 봐봐. 근데 x가 2일 때는 자극한 값은 어때? 왼쪽에서 타고 가까워져야 되니까 y 값이 0이 되겠고 그러니까 자극한 값은 0. 근데 2에서 우극한 값은 오른쪽에서 가까워져야 되니까 저 위쪽에 있는 점에 가까워져야 되겠지? 그래서 y 값이 3이 되겠다. 그래서 우극한 값은 3, 자극한 값은 0 이런 식으로 대충 알아볼 수가 있겠지. 요거 이해되겠습니까? 이렇게 요거 이해됐으면 다 됐어. 그러면은 여기 필수예제 6번도 여기 필수예제 6번에 있는 식은 한번 가보면 그래프를 좀 그려놓고 풀어야 되는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거든. 그래서 이것 또한 방금 내가 얘기했던 대로 그래프 그리기 이용해서 그래프를 좀 그리는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돼. 그 내가 방금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라고 해서 뭐 1번, 2번, 3번 이렇게 소개를 해주긴 했지만 그게 언제나 정석적인 방법이 아니거든. 그나마 좀 이거라도 챙겨봐라 라는 느낌을 알려준 거고 그래프는 정말 많이 그려보는 수밖에는 없어. 그래프마다 특징이 다 다르고 어떻게 생겨먹고 그런 걸 전부 너무나 다르게 낼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그려보시고 열심히 연습해보셔라. 만약에 어떤 문제 풀다가 이 그래프 어떻게 그리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그냥 사이즈학원한테 물어보면 또 내가 쓱쓱 그려줄게.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해보시고 넘겨볼게요. 넘기면 페이지 20쪽에 있는 개념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개념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그래서 그냥 한번 쓱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 이거는 적지만 뭔 얘기하는 게 이런 얘기야.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극한값이 뭐 a 뭐 l 같은 값으로 수렴을 한대. 그러면 이 함수에다 k라는 상수를 곱한 곳 그 녀석의 극한값을 구해보자 하면은 그냥 똑같이 극한값에서 k가 곱해지게 이렇게 구해질 것이다 라는 당연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좀 대충 그럴 것 같다라는 느낌 들죠. 얘가 이렇게 l이니까 여기 k 곱하면 그냥 k에다 l 곱한 거 이런 값이 나오겠다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마찬가지로 리미트가 이렇게 있을 때 fx랑 gx랑 이 가운데에서 이렇게 더하기를 해놨든 빼기를 해놨든 곱하기를 해놨든 나누기를 해놨든 간에 전부 다 각각의 리미트로 이렇게 쪼개줄 수 있겠다라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리미트 fx랑 리미트 gx로 두 녀석으로 쪼갤 수가 있겠다. 이 가운데 이제 더하기면 더하기, 빼기 빼기, 곱하기 곱하기, 나누기 나누기 이런 식으로 쪼개질 수 있겠다라는 걸 대충 소개해 놓는 게 20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조심할 거 있어. 이렇게 리미트를 분배해 주는 거는 언제 가능하냐? 얘랑 얘가 둘 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때겠지. 요거 조심해 주셔야 돼. 즉 무슨 말이야? fx랑 gx가 둘 다 x가 a로 갈 때 극한값이 있어야 되는 거야. 자극한 값이나 우극한 값이 존재해야 되고 그 둘이 서로 같아야 된다. 그럴 때만 요거를 사용할 수가 있겠지. 수렴 조건이 있어야만 여기 쪼갤 수 있다는 거 조심해 주셔야겠다라는 거. 그것만 살려주시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20페이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이 21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부정형의 극한값. 그래서 여기를 계속 얘기할 거예요. 부정형의 극한, 극한을 배우는 이유고 극한을 배우는 하이라이트고 그만큼 엄청나게 중요해. 거기 21페이지 한번 쓱 읽어보시면 총 4가지 부정형 꼴의 극한으로 딱 나뉘어져 있는 거 보이니? 1, 2, 3분, 4번 해가지고 0분의 0꼴, 무한분의 무한꼴, 무한 빼기 무한꼴, 무한 곱하기 0꼴 이렇게 부정형이 총 4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 4가지 부정형을 어떻게 풀 것이냐를 다루는 게 부정형의 극한이고 가장 첫 번째 0분의 0꼴부터 어떻게 풀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자, 일단 뭐가 0분의 0꼴이냐 라고 했을 때 무슨 말이냐면 극한을 보냈을 때 분모의 극한과 그리고 분자의 극한값 요 두 녀석이 전부
0으로 갈 때 그때 0분의 0꼴이 될 거고 그때 극한값이 어떻게 될 거냐 그런 얘기를 한번 알아보자라는 것이요. 자 그랬을 때 예시식을 들어보자면 이런 식을 들어볼 수 있겠지. x가 2로 갈 때 x-2분의 x제곱 더하기 x-6 이런 식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럴 때 우리가 사실 앞에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왔었단 말이야. 어떻게 풀었었냐? 분자에 있는 식을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시고 x 더하기 3과 x-2로 그럼 x-2, x-2가 이렇게 삭삭 약분이 될 테니까 그럼 식에 넣는 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플러스 3만 넘겠고 이거는 1차원수 연속일 테니까 함수값 구하면 정답이겠다 해서 문제를 풀었었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앞에서 배운 이 방법을 그대로 사용해 주시면 돼. 그리고 풀이 방법은 뭐냐? 핵심 뭐? 인수분해. 인수분해하여 0을 만드는 분자를 약분한다. 여기서 말하는 0을 만드는 인자라는 건 이 문제에서는 x가 2로 가는 상황이니까 0을 만드는 식은 x-2를 의미하겠죠. 물론 뭐 x-2의 제곱, 뭐 세제곱, 뭐 x-2에 다른 곱해놓은 거 여러 가지 식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기본 꼴을 얘기하자는 거야 우리는. x가 2일 때 어떤 식이어야 0이 되겠냐? 가장 기본적인 건 x 2. 이게 0분의 0꼴이다. 그럼 다음에 무한분의 무한꼴 한번 볼게요. 아까 0분의 0꼴이 분모 분자 극한값이 0일 때였으니까 무한분의 무한꼴이 뭐가 없어? 분모랑 분자의 극한값이 모두 무한으로 발산할 때 플러스 무한인지 마이너스 무한인지 중요하지 않아? 그냥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게 중요한 거야. 예시식을 적어보면 뭐 이런 걸 적을 수가 있겠죠. 이런 거랑 또 이런 식. 요즘 여기 마이너스 무한대다. 잘못 적지만. 이런 식들이 있다고 했을 때 어떻게 풀 것이냐 해서 보면 봐봐. 일단 요걸 하기 전에 우리 요 개념부터 먼저 가보자. 어떻게 풀 거냐?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를 비교해서 풀 건데 그럼 얘네를 비교하면 세 가지 양상이 생기겠지. 첫 번째는 분모 차수가 분자 차수보다 클 때. 두 번째는 같을 때. 세 번째는 분모 차수가 분자 차수보다 작을 때.
그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겠다. 그럼 각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냐라고 해서 보면 봐봐잉. 자, 요걸 우리가 한번 이런 식으로 바꿔볼게. 분모랑 분자를 전부 x 3승으로 나누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식이 어떻게 될지. 그러면 식이 분모를 x 3승으로 나누면 1 더하기 x 3승분의 2 이런 식이 될 거고, 분자도 마찬가지로 x 3승으로 나눠주면 4 더하기 x분의 2 더하기 x 3승분의 1 이런 식이 되겠지. 그랬을 때 봐봐. 그럼 요 식에서 x가 무한대로 가고 있는 거니까 이 x자리에 무한대로 한번 집어넣고 생각을 해보자면 요 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1분의 더하기 뒤쪽에 있는 건 무한의 세제곱일 텐데, 무한을 뭐 세제곱을 쳤든 무한의 2를 곱했든 간에 그걸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 없어? 무한은 숫자가 아니잖아. 계산할 수가 없어. 그냥 대충 뭉뚱그려서 무한의 세제곱 최도 그냥 무한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무한에는 뭔 짓을 해도 무한인 거야. 그래서 무한분의 2가 있다 이쪽에. 여기도 마찬가지. 4 더하기 무한분의 2가 있고 무한분의 1이 있다. 세제곱을 치든 세제곱을 안 쳤든 어쨌든 무한은 무한이다. 근데 이러한 값들, 무한분의 2나 뭐 무한분의 1 같은 값들, 이런 녀석들이 결국 어떤 식이 될까를 생각을 해보자면 봐봐. 어떤 느낌인 거야? 분모가 엄청나게 큰 것에 반해서 분자는 엄청나게 작은 거야, 상대적으로. 그럼 그 분수값은 엄청나게 작은 값이겠지, 그치? 근데 음수값으로 떨어지진 않겠고 양수값이긴 할 건데 엄청나게 작아야 돼. 그럼 이게 무슨 값으로 가는 거야? 0이랑 비슷한 값으로 가겠다라는 것이지. 약간 뭐 1억분의 1, 거의 0에 가까울 거 아니야. 그런 느낌이라고 봐주면 된다. 그래서 이 녀석들이 전부 다 0이 돼버릴 거야. 그럼 식적으로 남는 건 뭐밖에 없어? 아, 결국에는 전부 다 0이 되고 요거 1분의 4만 남겠네가 되겠어. 정답은 4겠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줄 수 있겠다라는 거지. 그랬을 때 공통점이 보여? 원리가 보여? 우리가 맨 처음에 여기서 한 짓이 뭐야? 분모와 분자를 x 3승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바꿨던 거잖아, 그치? 근데 왜 굳이 x 3승이었을까를 생각을 해보자면 분모에 있는 식의 최고 차수도 3차고 분자에 있는 식의 최고 차수도 3차잖아. 그래서 3차 항으로 나누었다라는 거야.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어? 1분의 4만 남았는데 이 1분의 4가 뭐야? 그래서 다시 가봤더니 분모에 있는 최고 차수, 그 녀석의 개수 1, 분자에 있는 최고차항, 그 녀석의 개수 4. 그 최고차항의 개수들만 남았다라는 거야, 결론적으로. 이거 이해되겠니?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동일할 때는 어떻게 풀 수 있겠다? 최고차항의 개수 B로 우리는 극한값을 계산할 수 있겠다라고 결론 줄 수 있는 거지. 됐나? 자, 똑같은 짓을 여기다가도 한번 해보자. 그럼 어떻게 돼? 분모는 x 3승이 최고차항이 있고 분자는 x 2승이 최고차항이야. 그러면 얼마로 나눠볼까? 예를 들어서 뭐 x 2승 같은 걸로 한번 나눠봤다고 쳐보자. 그러면 식이 이렇게 될 거야. 분모 분자를 x 제곱으로 나누면 x 플러스 x 제곱분의 2 분의 2 마이너스 7의 x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것은 무한을 넣고 계산해보면 이 녀석 0이 될 거고 이 녀석 역시 0이 될 거야. 남는 건 이 녀석들만 남겠죠? 요 x에 무한을 집어넣으니까 무한분의 2 대충 이렇게 계산이 될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위에서 알아봤듯이 0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럼 우리도 이제 사실을 하나 알 수 있겠네. 뭐? 지금 어때? 분모 차수가 분자 차수보다 컸지? 3차와 2차니까. 그럴 때 계산값이 얼마로 나왔어? 0이라고 나왔네. 정리한 사실 뭐?
분모 차수가 분자 차수보다 클 때는 값이 얼마일 것이다? 0일 것이다. 그럼 여기도 유추해 볼 수가 있겠지. 예를 들어서 x 3승으로 나눴다 쳐보자고. 그럼 식이 어떻게 되겠어? 그럼 식이 여기는 1 플러스 x 3승분의 2분의 5x 마이너스 x 3승분의 10 이렇게 식이 되겠고, 그럼 이 x 3승분의 2와 x 3승분의 10 이 녀석은 둘 다 0이 돼버릴 테니까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1분의 5x일 텐데 x 무한 마이너스 무한대가 들어가야 되니까 결국 1분의 마이너스 무한만 남게 될 것이다. 그럼 얘는 결국 뭐야? 마이너스 무한이겠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는 거지. 그럼 결론적으로 분모 차수가 분자 차수보다 작을 때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으로 가겠구나. 둘 중에 뭐인지는 계산해 봐야겠지만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 요 무한대에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었던 것처럼 요 0에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요 위쪽 꼬다리가 붙을 수가 있겠지. 왜냐면 얘는 무한분의 2니까 0은 아니고 0이 엄청 가까운 양수값이잖아. 0보다 살짝 커야겠지. 그래서 0 플러스냐 혹은 뭐 0 마이너스냐 이렇게 세부적으로 상황을 조절해 볼 수는 있겠어. 그럴 필요가 있을 때도 있고 안 없을 때도 있겠지만 가능하다. 이게 무한분의 무한꼴이다. 그랬을 때 우리 0분의 0꼴이랑 무한분의 무한꼴을 조금 새로운 시각으로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자의 개수. 봐봐. 0분의 0꼴에서 우리가 한 짓이 뭐였냐? 분모에 있는 x, 예를 들어서 뭐 식이 이런 게 있다고 쳐보자고. 우리 위에서 들었던 식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x 곱하기 x-6 뭐 이런 식이 있다고 쳤을 때 우리가 했던 짓이 뭐였어? 분자를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만들어 갖고 약분 쳐서 x 플러스 3의 리미트 씌운 거, 그래서 5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을 썼었잖아. 그래서 이거를 새로운 관점으로 보자. 바로 분모 분자에 있는 0을 만드는 인자의 개수를 한번 보자는 거야. 그럼 어때? 지금의 식은 인수분해 해놓고 봤더니 0을 만드는 인자는 x가 2로 가고 있는 상태니까 x-2라는 게 0을 만드는 인자일 거야. 걔가 분모에 몇 개 있어? 하나 있고 분자에도 마침 몇 개 있어? 하나가 있는 상태인 거지. 그죠? 그런 경우에는 극한값이 얼마라고 나왔어? 어떠한 상수값으로 나왔지. 그지? 근데 반대로 이런 식도 한번 써보자고. 똑같이 x가 2로 가고 있는 상태인데 분모에는 이번에 x-2의 제곱이 들어가 있고 위쪽에는 똑같은 식이 들어가 있어. 분자에. 그럼 얘는 분모에는 x-2, 즉 0을 만드는 인자가 몇 개 들어가 있니? 2개 들어가 있지. x-2의 제곱이니까. 근데 분자에는 여전히 몇 개 들어가 있겠어? 하나밖에 안 들어가 있겠지. 그럼 0을 만드는 인자 여기는 2개, 여기는 1개가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느낌상 얘는 0을 만드는 인자가 약분되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는 분모에는 여전히 0을 만드는 인자가 하나 남아있는데 분자에는 없게 되는 이런 식을 떼게 되겠지. 이거 이해되겠네. 약분되고 나면 x-2가 약분이 됐다고 치는 거야. 그러면 분모에는 여전히 0을 만드는 인자가 살아있잖아. 그럼 x에 2를 넣고 나면은 분모는 0으로 갈 거고 분자는 0이 아닌 어떤 상수값이 되겠지. 이런 값을 가질 거란 말이야. 그죠? 그랬을 때
이 값이 뭐냐 해서 봤더니 아까랑 비슷한 논리에 의해서 분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분자값이 너무 크다. 그럼 우리는 그 분수값은 엄청나게 큰 값이라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우린 그걸 무한이라 부르기로 약속했잖아. 아, 이럴 땐 무한이 되겠네. 지금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차이점이 뭐야? 얘는 0을 만든 인자의 개수가 같을 때요. 얘는 분모가 0을 만든 인자의 개수가 좀 더 많았을 때요. 그래서 헷갈리나? 분모에 0을 만드는 인자 개수 이꼴 분자의 0을 만든 인자 개수. 얘는 분모 0을 만든 인자 개수가 분자 거보다 클 때, 더 많을 때. 그럼 반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 예를 들어서 얘는 뭐 이런 식이 있다 쳐보자. 삼승에 그럼 얘는 0을 만드는 인자의 개수가 분모에는 2개 있지만 분자에는 3개가 있게 될 것이고, 그럼 약분이 되고 나면은 분모에 사라졌을 때 분자에는 여전히 0을 만드는 인자 개수가 하나 남아있을 테니까 얘는 이제 이런 꼴을 가지겠지. 0하고 상수분의 0꼴, 이런 꼴을 가질 거란 말이야. 그럼 어떠한 분수인데 분자에 0이 박혀있으면 이 값은 얼마야? 0이지. 그럼 이런 경우는 0이 되겠구나 생각해 볼 수 있겠네. 어떻게? 분모 0을 만드는 인자 개수가 분자의 인자 개수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되겠다. 이해되겠니? 자, 그럼 우리는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지. 우리가 0분의 0꼴을 볼 때 그 극한 값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3가지가 있겠다. 어떻게? 하나는 0이 나올 때도 있겠고, 하나는 무한이 나올 때도 있겠고, 마지막은 0이 아닌 상수값이 나올 때도 있겠지. 그럼 우리가 앞서 본 바로는 0분의 0꼴의 극한값이 0이 나올 때는 어떠한 상황이어야 돼? 아, 얘는 분모의 0인자가 인자 개수가 분자의 0인자 개수보다 커야 될까 작아야 될까? 분자의 0이 남아야 되니까 분자께 더 많아야겠지. 분자의 0이 남아야 0이 되니까. 무한일 때는 반대이고 0에는 30까지 나왔다면 둘의 인자 개수가 같다는 뜻이겠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즉 다른 점이 뭘까? 우리가 앞서 본 0분의 0꼴 풀어본 거는 식을 주고 그 식을 인수분해해서 0의 인자 개수가 몇 개 있는지 딱딱딱 보고 약분 쳐가지고 극한값을 계산했다라는 거야. 근데 지금은 어때? 극한값이 뭐가 나왔는지를 보고 분모 분자에 있는 식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겠다는 거야. 거꾸로 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되겠니? 예를 들자면 이런 느낌인 거야. 봐봐. 예시 문제 1번. 예를 들어서 fx와 gx가 다항함수래. 근데 fa 값이 0이래. 그랬을 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분의 gx 값이 3이었다. 그럼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봐봐. 다항함수라는 조건을 줬으니까 연속하겠지.
연속을 할 것이기 때문에 함수값과 극한값은 동일할 거야. 그쵸? 그러면 함수값과 극한값이 동일할 거니까 x가 a로 갈 때 fx 극한값 또한 0이어야겠네. 사실 일단 알 수 있겠지. 연속할 거니까.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요 분수가 분모에 얼마가 들어갔다는 거야? a가 들어가면 분모가 0이 됐다는 소리인 거야. 분모에 0이 들어갔어. 근데 그 극한값이 얼마가 나왔어? 3이 나와. 일반적인 케이스라면 얘가 어떠한 상수값으로 극한값을 가졌다면 0분의 상수꼴이 돼서 그럼 이것은 무한이라는 극한값을 가졌어야 될 거야. 근데 지금 무한이 아니라 3을 갖고 있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얘가 일반적인 꼴이 아니라 얘도 0이 돼서 0분의 0꼴이란 소리겠네 라고 읽어줄 수 있겠다라는 거지. 이거 이해되겠니? 좀 더 추가적으로 가보자면 극한값이 0분의 0꼴인데 0이 아닌 상수값으로 나왔네? 그러면 분모와 분자의 영인자 개수는 심지어 동일하겠네 까지도 이해해 볼 수 있겠다. 이거 이해되겠어요? G, A 역시 0이라는 소리고 fx와 gx는 0을 만드는 인자, 여기에서 뭐 x가 a로 가는 상황이니까 x-a라는 식을 동일한 개수만큼 갖고 있다. 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지. 이해가 되겠니? 만약에 여기에 추가 조건으로 뭐 fx가 x-a, 뭐 x-b 이런 식이라는 추가 조건까지 줬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fx인지 x-a를 몇 개 가진 게 확정됐어? 하나 가진 게 확정됐지. 그러면 요 추가 조건이 있다면 그럼 gx는 역시 x-a를 하나만 갖고 있겠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뒤에 뭔가 식이 뒤에 더해줄 수 있을 수가 있겠지. 이렇게 줄 수가 있겠다라는 거. 이거 이해되기 쉽나요?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이 뒤에 있는 식을 이렇게 쓰지 말고 어떠한 새로운 함수 hx가 있다고 생각해보자고. x-a에다가 어떤 식이 있는 거야. 오케이? 이 식을 쓰는 이유는 뭐야? 우리가 아직 이 조건을 안 썼기 때문이야. 요 극한값이 3이라는 값으로 나와야 되잖아. 3. 오케이? 이렇게 쓰면은 우리는 뭔 해석을 할 수 있어? 저 식에다가 그대로 집어넣어보자. A로 갈 때 fx 부분에 요 식을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gx 부분에 요 식을 그대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3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식이 x-a, x-a 약분돼서 날라가겠고, 계산하고 나면 어떤 식이 돼? 얘는 a를 넣고 나면 a-b분의 h의 a는 3이다 라는 새로운 조건식도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겠다라는 거지. 지금 우리가 a랑 b 이런 식으로 문자를 많이 써가지고 좀 헷갈려 보이고 좀 어려워 보이는 식이 되겠지만 실전에서는 숫자 값으로 제시되어 있을 거야. 그래서 계산하는 게 굉장히 쉽게 나올 거예요. 이런 식의 추가 조건식까지 얻어낼 수 있어야겠다.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0분의 0꼴 이런 조건식이 나왔을 때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봐야 돼. 요거 조건 하나랑 마지막에 요거 조건 두 개. 총 두 가지 조건식을 뽑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를 꼭 기억해 놓으세요. 오케이? 너네 여기만 하고 이걸 못 가가지고 문제 못 푸는 게 많아. 꼭 기억해야 돼.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 요거. 요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어디냐면 조금 넘어가서 페이지 33쪽을 가보자. 필수예제 14번. 필수예제 14번에서
그 뒤쪽에 있는 식 볼게. 리미트 x가 2로 갈 때의 식. 여기서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식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fx가 1이다. 이런 식이 나와있지.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분모에 2 넣어봐. 그러면 4 빼기 2 빼기 2니까 분모가 0으로 가네. 근데 분모가 0인데 극한값이 얼마가 나왔어? 1이 나왔네. 0이 아닌 극한값이 나왔다. 0이 아닌 상수값이 나왔다. 그러면 얘는 첫 번째 0분의 0꼴 이어야겠다. 0을 만드는 인자의 개수는 분모 분자가 동일해야겠다. 약분을 인수분해 해보자. 그러면 분모 인수분해하면 x-2랑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될 테니까 분모에 있는 0을 만드는 인자 개수는 몇 개? 1개 있겠고, 그럼 역시 분자에도 몇 개 있어야 돼? 1개가 있어야 0의 상수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네. fx는 x-1을 1개 가져야겠다. 뒤쪽에 있는 식은 뭔진 모르겠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끝내라고? 아니라고? 다시 한번 집어넣어 보라고? 그럼 식이 어떻게 돼?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식이 분모식은 그대로 있겠고 분자에 있는 식이 얘로 바뀌는 거죠. x-2에다가 어떤 함수 hx가 곱해지는 거야. 그러면 차 약분하고 나면 어떻게 돼? 남는 식에다 x의 2를 집어넣어 보면 3분의 h2는 얼마? 1이라는 값이구나 라고 정리해 줄 수 있겠지. 즉 h2는 3이겠네. 이런 조건식을 얻어낼 수가 있겠다. 이해되겠습니까? 이렇게 푸는 것이요. 물론 이 문제는 이런 hx 들어갈 필요까지는 없어. 그 앞에 다른 조건식이 있잖아. 그걸 해석한 다음에 이걸 해석하는 거라서 좀 더 문제가 쉬워져. 지금 내가 그 앞에까지 안 풀어서 그래. 일단 이해되겠지? 이런 느낌으로 간다는 거. 자, 요 짓을 어디다가 똑같이 할 거냐? 무한분의 무한꼴에도 똑같이 할 거다 이거. 풀이가 비슷해요. 자, 무한분의 무한꼴에서는 나올 수 있는 값이 0일 때도 있었고 무한일 때도 있었고 거기 보시면 또 0이 아닌 상수값이 나올 때도 있었죠. 이거. 그때는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서 무한분의 무한꼴을 분리했었어?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를 비교했었잖아. 그지? 근데 그거를 우리가 요런 느낌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는 거야.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를 본다는 건 결국 분모의 무한을 만드는 인자와 분자의 무한을 만드는 인자의 개수를 비교하는 것과 동일하겠다. 왜? 이런 얘기니까. 예를 들어서 x가 무한 들어갈 때 x 대하승분의 x 3승 더하기 1 요런 식이 분모 차수가 분자 차수보다 지금 크잖아. 그래서 0이 되겠다라고 앞에서 배웠었는데 왜 0이 될까를 생각해보면 봐봐. 분모에는 무한을 만드는 인자 즉 x가 몇 개 있어? 4개 있지. 분자에는 어때? x가 3개밖에 없지. 그럼 얘는 장기적으로 보면 약분돼가지고 어떻게 되겠어? 분모에는 x만 0을 무한을 만드는 인자가 하나 남아있을 때 분자는 없을 거라고. 상대적으로 부족하니까. 그럼 장기적으로 식이 어떻게 되겠어? 무한분의 상수꼴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0이구나 라고 이해해볼 수 있다라는 거야. 이거 이해되겠니? 즉 분모의 차수와 분자 차수를 비교한다는 건 무한을 만드는 인자 개수를 비교하는 것과 동일한 정식이다. 0분의 0꼴과 무한분의 무한꼴 해석하는 방식이 서로 동일하다 라는 얘기. 이해되겠나요? 그러면 예시 문제를 또 한번 만들어 봅시다.
같이 fx랑 gx가 다항함수요. 그랬을 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뭐 x 3승 플러스 2분의 fx가 4다라는 식이 하나 있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x분의 x제곱 2x제곱 플러스 4x 더하기 1 이런 식이 뭐라 할까? 무한이다. 이런 두 가지 식이 있다 해봅시다. 그랬을 때 봐. 첫 번째 식은 x에 무한을 집어넣으면 분모가 무한으로 가고 있죠. 근데 극한값이 4라고 나와야 돼. 그 말은 무한분의 무한꼴이어야겠다. 쉽게 알아볼 수 있겠고, 근데 그 극한값이 0이 아닌 상수값이 나왔네. 무한분의 무한꼴이. 그때는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서로 동일해야겠다. 무한인자의 개수가 동일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분모 차수가 지금 몇 차? 3차. 그럼 fx도 몇 차씩이어야 돼? 3차씩이어야겠다. 생각해볼 수 있다는 거지. 아하. fx는 3차씩이겠다. 근데 그냥 3차씩이 아니라 극한값이 4로 나왔잖아. 그러면 3차항의 개수를 우리 알 수 있을 것 같아. 왜? 분모랑 분자 차수가 같을 때 무한분의 무한걸 어떻게 계산한다? 분모 최고차항이랑 분자 최고차항이랑 개수 비교만 해주면 된다 라고 했었잖아. 분모 최고차항의 개수는 얼마? 1. 근데 그게 4가 나와야 돼? 그럼 분자 최고차항의 개수는 얼마야겠어? 4여야겠지. 그래서 얘는 4x 세제곱으로 시작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뒤쪽에 뭐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요런 식이겠다. 마찬가지로 이 녀석도 분모에 무한 넣었더니 분자에 무한 넣었더니 무한대로 가죠. 그래서 무한으로 갔대. 극한값도. 그건 무슨 말이야? 분자에 있는 무한의 개수가 분모에 있는 무한 개수보다 더 많아야 분자에 무한이 남아서 극한값도 무한으로 가겠지. 이거 이해되겠니? 그 말은 분자가 지금 2차식이니까 분모는 최대 몇 차식일 수가 있어? 최대 1차식이겠다. 혹은 이거보다 작은 0차식일 수도 있겠고. 그래서 식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어. gx는 ax 플러스 b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a는 0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될 수가 있죠. 왜? 최대 1차식이잖아. a가 0이 되면은 0차식이 되는 거야. 그것도 가능한 경우잖아 지금. 최대 1차식이면 되는 거니까. a는 0이 될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예시를 들어볼 수 있겠다.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다시 필수 14번으로 가보자. 페이지 33쪽. 봐봤을 때 다항함수 fx 조건 나와 있고 뭐 연속한다는 얘기겠지. 첫 번째 식이 x가 무한대로 갈 때 2x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fx가 1이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분모가 무한으로 가네? 근데 극한값이 무한이 아니네. 0이 아닌 상수값이 나왔네? 그 말은 무한분의 무한꼴. 근데 0이 아닌 상수값이니까 둘의 차수는 어때? 동일해야겠지. 그래서 fx는 2차식인 거 확정이라 볼 수 있겠고, 값이 1이 나와야 되니까 개수 b가 1이어야 된다는 소리. 즉 2차의 개수가 얼마? 2여야겠다 라는 것까지도 알 수 있겠지. 뒤쪽에 뭐가 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타내 주시고, 그러고 나서 아까 풀었던 그 조건식을 다시 가보면 아까 해석해봤으니까 바로 볼 수 있겠죠? 여기 분모에 지금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된다 그랬지. 분모가. 그러니까 지금 0을 만든 인자개수가 한 개 있죠? 근데 0이라는 상수값이 나왔네?
그럼 분자에도 0을 만든 인자가 한 개 있어야겠다. 그래서 식을 어떻게 만드는 거야? 아, fx는 x-1을 하나 갖고 있는데 위쪽에 있는 결론을 한번 끌고 와보면 fx가 어떤 식이어야 돼? 2x 제곱으로 시작하는 2차 식이어야 된다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근데 x-2가 인수로 들어간다는 거 이미 알고 있잖아. 그럼 여기 뒤쪽에 곱해지는 식은 어떤 식으로 시작해야겠어? 2x로 시작을 해야겠다. 이거 이해할 수 있겠네. 2x로 시작을 해야 이거 두 개 곱해서 2x 제곱이라는 2차 식을 만들 수가 있을 테니까. 이게 되겠나? 이렇게. 뒤쪽에 오는 상수값은 뭔지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러니까 대충 미지수 a라고 두고 시작을 할 수 있겠다. 요게 fx의 조건식이라는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여기서 끝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집어넣으셔야 돼. 극한값 1이라는 거 설명해야 되니까 집어넣으시면 분모는 그대로 있겠고 분자가 얘가 될 테니까 얘랑 얘랑 약분돼서 2를 넣고 나면 3분의 4 플러스 a가 얼마여야 돼? 1이어야 돼 라는 소리니까 a는 얼마? 마이너스 1이겠네 라는 식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것이요. 이해되십니까? 집어넣고 나면 fx식을 정확하게 구할 수 있겠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개념이 요 페이지 31쪽에 적혀져 있는 개념들이야. 함수의 극한의 응용. 거기 나와 있는 게 방금 우리가 푼 그 인자의 개수를 이용한 해석이다. 그래서 그 개념을 한번 같이 본 거고. 잠깐 앞으로 돌아와서 우리 부정형 아직 안 한 두 개가 있었죠? 돌아왔어. 21쪽으로 가지 말고 26쪽이랑 27쪽에 필수의 11번, 필수의 12번을 볼게. 거기로 보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 남은 게 거기 제목으로 나와 있듯이 무한분의 무한 빼기 무한꼴이랑 무한 곱하기 연꼴이거든. 요 두 개가 나왔는데 얘네 두 개는 새롭게 푸는 방법이 있지 않아. 얘는 중간 과정을 하나 거쳐주면 결국에 0분의 0꼴이나 무한분의 무한꼴로 바뀌게 돼 있어. 그래서 이걸 거쳐서 이렇게 만들고 0분의 0꼴, 무한분의 무한꼴 풀이를 똑같이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중간에 어떤 과정을 거쳐주셔야 되냐?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분수식의 덧셈 뺄셈은 뭐라고? 김규반 통분해라. 내가 하는 거 있잖아. 그 다음 두 번째, 무리식이 안 풀리면 유리화해라.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안 풀린다는 게 진짜 문제가 정답이 안 풀리고 문제가 안 풀린다 그런 얘기 하는 거야. 무리식이 들어가 있는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안 풀려? 그럼 대충 유리화해봐. 그럼 전부 다 나오게 돼 있어. 이 두 가지만 거쳐주면 요 두 가지 꼴이 요 두 가지 꼴로 바뀌기 때문에 풀이는 똑같이 풀면 되겠다 라는 것이요.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그 예시를 들기 위해서 필수예제 11번을 한번 봅시다. 11번에 2번을 볼게. 식이 지금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무한 집어넣어 보면은 무한 빼기 무한 꼴이라는 건 딱 보이지? 무한을 집어넣고 나면. 그랬을 때 뭐 어떻게 해요? 0이에요? 라고 하면 뭐 정답이 0이긴 하지만
지금 당장 뭔가 좀 애리꼬리 하잖아. 무리식 들어가는데 잘 모르겠잖아. 그럼 대충 뭐 하라고? 대충 유리화하라고. 쌤 이거는 분수가 아닌데도 유리화를 하나요? 그래서 내가 그냥 외우라는 거야. 분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리화를 엇비슷하게 시도해볼 수는 있겠다. 어떻게? 유리화라는 게 뭐야 결국에? 원래 있던 식에다가 그 녀석의 짝꿍꼴, 어떤 짝꿍? 합차가 되는 짝꿍꼴 곱해주는 게 유리화잖아. 이 녀석의 짝꿍, 얘를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해주는 거, 이게 유리화잖아. 어거지로 어쨌든 해볼 수는 있겠고,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리화를 했던 꼴은 아니었겠지만, 그러고 나면 식이 어떻게 되냐? 리미트에 분모는 얘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분자식이 어떻게 돼? 합차꼴이 됐잖아. 합차 공식은 어떻게 돼? 제곱 빼기 제곱꼴로 바뀌는 거지. 제곱 빼기 제곱을 하고 나서 봤더니 제곱하면 얘고 제곱하면 얘여서 둘을 빼면 x에서 x 빼니까 뭐만 남아? 1만 남겠네. 분자 1만 남는다. 이런 식이 됐다는 거야. 그러면 x가 무한 들어갈 때 분모에는 무한의 인자가 하나 있는데 분자에는 없네. 무한분의 상수꼴이네. 얼마로 가? 0으로 가겠네. 라고 줄 수 있겠다는 거지. 무한분의 무한꼴 된 거 보여요? 무한분의 무한꼴 아니겠지 뭐 아무튼. 저런 식으로 문제가 풀리겠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런 느낌의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말고 그냥 어거지로 유리화 한번 시켜봐라. 그럼 정답이 나온다라는 거.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필수의 12번도 한번 쓱 읽어보면 일단 뭐 x값을 주어진 걸 한번 집어넣어 봤을 때 무한 곱하기 0이라는 꼴이 되겠다라는 거는 넣고 계산해보면 한번 알 수 있어. 그랬을 때 무한 곱하기 0꼴 나왔으니까 우리는 뭘 하라? 통분을 치든 유리화를 하든 하면 되겠다라는 것이고, 그럼 12-1번은 통분하는 문제겠고 12-2번은 유리화하는 문제겠다. 통분도 하고 대충 그런 식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다라는 것이고. 이해되겠습니까? 실제로 밑에 있는 풀이도 그냥 그 두 개만 하면은 쭈르륵 해가지고 정답 쓱 나오게 돼 있으니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겠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지? 정도만 하고 넘어가. 그러면 필수의 15번으로 가봅시다. 34페이지. 필수예제 15번을 풀기 위해서 정말 진짜 이 유형 하나를 풀기 위해서 새롭게 배워야 되는 개념이 하나 있는데 이게 샌드위치 정리야. 가끔 이제 MG하고 싶은 선생님들은 뭐 한글말로 해갖고 조임 정리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정식 명칭이 샌드위치 정리예요. 진짜 영어로 번역하면 저 샌드위치 띠어리야. 그래서 그냥 샌드위치 정리라고 부르세요. 이거요. 뭔 내용이냐? 내용 자체가 쉬워. 예를 들어서 뭐 x가 a로 갈 때 fx가 2래. 마찬가지로 x가 a로 갈 때 gx의 극한값이 얘도 2래. 그리고 요런 게 성립한대. 요 앞에 조건이 중요해. 요 조건 잘 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보다 hx 함수가 크고 gx보다는 작다가 성립한다. 이런 조건이 나와 있을 때. 그래서 총 3가지 조건이 나와야 돼. 요 극한값, 이 녀석의 극한값, 요 부등식. 그랬을 때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여기에 리미트를 싹 씌워보면 부등식이 어떻게 바꾸냐? 이렇게 바뀌어진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리미트 x가 a로 갈 때 hx,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있겠고, 이 가운데 부등호에서 등호가 추가된다. 뭐라고? 리미트를 씌우면 등호가 추가된다. 등호가 추가되기 때문에 요 극한값이 얼마라고 위에서 알려줬어? 2라고 알려줬지.
얘도 2라고 알려줬잖아. 그럼 요 가운데 각각 값은 얼마겠어? 2 이상이면서 2 이하인 수는 2밖에 없죠. 그래서 얘도 2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샌드위치죠. 요 2랑 2 사이에 낑겨 있는 거. 그게 똑같은 값으로 가야겠다. 이런 간단한 얘기. 그랬을 때 이 조건 중요하다 그랬지. 이런 거 이제 내신에서 많이 물어봐. 샌드위치 정리가 성립하려면 뭐 가져야 되는 조건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랬을 때 모든 실수 x에 대하가 일단 기본이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 이게 왜 들어가 있냐면은 요 안에서 그러니까 x가 a로 갈 때 그때 요 fx, hx, gx의 관계가 요거대로 유지되도록 만들어주고 싶은 거거든. 뭐 이유는 뭐 잘 몰라도 되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가 모든 실수의 x가 아니라 a를 포함하는 어떤 구간으로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 예를 들어서 뭐 a 값이 뭐 2라고 문제에서 알려줬다. 그러면 구간 뭐 1부터 3까지 이런 식으로 제시해도 상관없다. 꼭 모든 실수일 필요는 없다. 저렇게만 제시되면은 합리적이 된다. 정리를 쓸 수 있다. 이건 이제 내신용, 개념용으로 알아두셔라. 이것만 이해하시면 필수의 15번 쉽게 풀 수 있겠다는 거예요. 15번 봐봐. 15번에 1번 보세요. 보시면 거기 지금 딱 요러한 부등식 착착 써져 있는 건 문제에서 딱 보이죠? 그래서 샌드위치 정리 문제다라는 걸 일단 알아보긴 쉽겠고, 그랬을 때 양변의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한번 싹싹 씌워보면 왼쪽에 있는 식도 3분의 1로 갈 거고 오른쪽에 있는 식도 3분의 1로 갈 거야. 계산 한번 해봐. 무한분의 무한꼴이야. 그래서 가운데 있는 저 리미트 fx도 3분의 1로 돼야겠다. 그게 15-1번 풀이인 거고, 15-2번 한번 볼게. 거기 있는 식은 이렇게 나와 있잖아. 3x 플러스 1 fx 그리고 3x 플러스 4 가 있고, 우리가 리미트를 구해야 되는 식이 좀 이상하거든. fx의 제곱에 x제곱 플러스 1 요거를 구하래. 그럼 지금 여기에다 바로 리미트 씌워가지고 구할 수가 없는 거잖아. 식 형태가 이상하니까 어떤 짓을 해줘야겠어? 요 형태가 되도록 여기 부등식을 양변을 계속 바꿔봐라 라는 짓을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로 fx가 제곱이 돼야 되니까 양변 제곱을 씌워주면 좋겠죠? 제곱을 한번 해주고 이렇게 제곱을 친다 한들 대소관계 바뀌지 않을 테니까 이렇게, 그리고 요거를 나눠줘야 되지? 나눠주는 거야. 싹 다 나눠주시면 이렇게 되겠다. 그런 다음에 리미트까지 씌워버리면 x가 얼마나 간 거냐? 뭐한데? 뭐 식을 썼다고 쳐. 팔 아파. 썼을 때 결과까지 어떻게 됐어? 자, 무한분의 무한꼴이지? 그치? 차수 어떻게? 분모 차수 2차, 분자 차수 2차 동일하지? 그럼 최고차항 계수만 보면 되겠지? 얘는 1, 얘는 제곱이니까 9. 그래서 여기 값이 9. 얘도 마찬가지. 무한분의 무한꼴 차수 똑같고, 그럼 최고차항 계수만 보면 되겠지? 1분의 9니까 9. 그럼 사이에 낑겼고 등호 생겼으니까 얘도 9로 가야겠네. 정답은 9 하면 되겠다. 이게 되겠죠? 이런 느낌. 이렇게 필수의 15번 풀어보시면 되겠다. 필수의 16번은 그냥 그 스토리텔링 문제라 문제 직접 따라가 보면서 이거는 뭐 그 극한 개념이 아니라 그냥 도형 뭐 활용하고 막 그런 문제거든. 그래서 이거 못 푸는 건 상관없어. 이건 뭐 수터 개념이 아니라 그냥 함수가 어려서 못 푸는 거니까. 그래서 한번 잘 읽어보시고 풀 수 있으면 풀어보고 못 푸는구나 그렇게 하면 넘어가면 될 것 같아. 넘겨보시면 함수의 연속 개념 나온다. 40페이지까지 한번 가볼게. 우리가 앞에서 개념을 하면서 함수의 연속 여기 부분까지 개념을 한 번에 다 봤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있는 개념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뭐 존재한다라는 게 있는데 앞서 얘기했었지. 근데 정리 한 번만 하고 갑시다. 존재한다라는 것은
극한값이 존재한다와 함수값이 존재한다. 의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고. 새로운 거 아니야. 앞에서 했던 거야. 근데 여기에서 지금 극한을 정의할 때 봐봐. 여기 지금 뭐라고 해놨니? x가 a로 갈 때라고만 써놨지. 우리가 앞에서 자극한 우극한 하면서 a 마이너스는 자극한, a 플러스는 우극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쟤는 지금 마이너스 플러스가 붙어있어 안 붙어있어? 안 붙어있지. 그럼 쟤는 자극한인 것도 아니고 우극한인 것도 아니다. 근데 저렇게 표시할 수 있으려면 무슨 말이냐? 이렇게 표시할 수 있으려면 무조건 자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같을 때만 이렇게 애매하게 표시할 수 있겠지. 둘이 다르다면 저렇게 표시했을 때 둘 중에 뭘 써야 될지 헷갈릴 거 아니야. 그쵸? 저렇게 썼다는 건 둘이 이미 같다는 걸 전제로 깔고 간다는 뜻이다. 그랬을 때 우린 이거를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좌우극한이 같은 것을 그것을 한글말로 풀어주면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풀어줘서 썼다는 거야. 수렴과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서로 같은 말. 여기서 중요한 건 얘네보다 이거를 읽어주는 게 중요한 거야. 문제에서 x가 a로 갈 때 극한값이 조건을 줬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말하지 않아도 좌우극한이 저기서 같다, 수렴하고 있다라는 걸 알려준 거야. 그게 이제 어려운 문제를 조금 더 추가 조건으로 사용될 수가 있어. 저거 꼭 잘 기억해 둡시다. 이렇게 제시됐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수렴 조건을 알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 함수값이 존재한다는 우리 앞에 그래프 풀면서 봤지? 뭐 빵꾸 뚫려 있는 거, 빵꾸 뚫렸지 않은 거, 그거 빵꾸가 채워져 있어야만 함수값이 존재할 것이다. 그 얘기하는 거. 또는 세로 정근선이 있을 때는 함수값이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했을 때 함수값이 존재한다. 그거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뭐 40페이지, 41페이지 한번 쭉 읽어보면 뭐라 막 주저주저 써놨거든. 읽지 마. 머리 빠개져. 더 어려워요. 읽지 말고 넘겨서 42페이지 그거는 내가 한번 알려준 거야. 그거 딱 보이지? 다항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함수별 연속성 했던 거. 그 개념 한번 쓱 있는 거니까 여기도 읽지 마. 그냥 대충 강의만 봐. 넘기시고 필수예제 1번 뭐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조사해라. x는 1에서 뭐 하는 얘기겠어? 연속의 정의가 뭐였지? 함수값과 좌우극한 서로 같다. 세 개가 전부 같으면 연속이다. 하나가 다르면 불연속이다 라는 거. 그거 세 개 구해가지고 같은 지문 보시면은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쉽게 조사할 수 있을 거다 라는 거야. 그래서 여긴 내가 굳이 풀어줄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냥 풀이 보면은 그 세 개 구해갖고 같네 연속, 다르네 불연속, 그거 하는 거야. 이해되겠죠? 마찬가지로 필수예제 2번도 그래프 이용해서 한번 쓱 읽어보시면 쉽게 풀 수 있을 거고, 필수예제 3번 마찬가지. 네, 필수예제 4번만 한번 쫙 보고 간단하게만 보고 끝냅시다. 보면 자 함수가 이렇게 생겨먹었네. 이렇게 생겼죠. 그랬을 때 이 함수가 x는 마이너스 2에서 연속이 되래. 그때 a, b값 구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 것이요. 자, 풀어보자면 그럼 연속이란 얘기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자극한, 우극한, 함수값 요 세 개 구하시는 거야. 근데 봤을 때 좌극한이랑 우극한을 구하려면 식이 이렇게 가셔야겠지.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를 해야 자극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에 플러스를 해야 우극한이 될 것이다. 여기 좌, 여기 우. 그랬을 때 요 fx라는 녀석의 식이 지금 구간으로 나누어진 구간함수잖아. 그랬을 때 자극한일 때랑 우극한일 때 둘 중에 어떤 식을 써야 될까를 생각을 해보시면 아까 얘기했지.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로 가는 것과 마이너스 2 플러스로 가는 것, 마이너스 2에 아주 가까워질 뿐 마이너스 2가 된다 안 된다? 마이너스 2가 안 된다. 마이너스 2랑 다르다. 그 말은 무슨 말? x가 마이너스 2가 다 아닐 때 요 함수식을 가져와야 된다라는 거지. 이거 이해되겠니? 이해되겠어? 그래서 요 식을 그대로 끌고 와봐.
이런 식이 됐을 것이고 그대로 끌고 와서 그러고 났더니 뭐요? 분모가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 0으로 가네. 분자는 0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야? 연속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 뭘 알고 있어 이미? 함수값이 5라는 사실은 알고 있다. 그치? 그럼 연속이 되려면 자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서로 같아야 되니까 이 자극한 값이 얼마여야 돼? 함수값이랑 같은 5여야겠네. 그래야 연속이겠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지. 그러면 식이 뭐야? 분모가 0으로 갔는데 극한값이 0이 아닌 상수값 나왔네. 무슨 꼴? 0분의 0. 인자의 개수, 0을 만든 인자의 개수는 몇 개? 얘가 한 개 있으니까 얘도 한 개 있어야겠지. 그러면은 요 식이 어떻게 바뀌는겨? x 플러스 2를 하나 갖고 x 제곱을 최고차항으로 가져야 되니까 뒤쪽에 오는 식은 x로 시작해야겠네 라고 줄 수 있겠지. 뒤에 뭔가 상수항이 있을 테고 그건 뭔지 모르겠어. 네모라고 적어둡시다. 오케이. 라고 쓰고 끝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집어넣어. 맨날 까먹지. 집어넣어. 그러면 위의 식이 요거로 바뀔 거고 약분을 싹싹 쳐갖고 얘만 남으니까 이 마이너스 2 넣어주면 마이너스 2 더하기 네모가 얼마여야 된다? 5여야 된다. 네모는 얼마? 7 이라고 정답을 구할 수가 있겠네. 그럼 요 자리에 이렇게 싹 7이 들어온 거니까 전개하시면 A랑 B 값 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문제를 푸시는 거다. 이해되겠지? 그래서 여기까지 푼 것들 이용해 주시면은 우리 어디까지 풀 수 있냐? 하나 넘겨서 필수예제 5번까지는 풀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오케이? 여기까지가 오늘 숙제다.